손흥민 역사적인 200호 달성 대반전, 리버풀 극장골 2대1 승리. 손흥민 대활약에 9월 이달의 선수상 유력해진 진짜 이유. 손흥민 번개 침투 반다이크 당했다. 손흥민, 토트넘, 위 영향력이 엘링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 보다 더 훌륭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4일, 한국 시간, 축구 매체, ESPN-FC에 따르면 미국 국가대표에서 수비수로 활약한 야누스 미할릭이 손흥민과 홀란드를 비교했다. 미할릭은 프리미어리그 톱 5위 순위를 매겼다. 미할릭은 홀란드를 4위로 언급했고, 손흥민을 3위로 매겼다. 그는 손흥민이 한 일을 정말 좋아한다.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와 함께 득점왕을 차지한 이후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라며, 내 생각에는 당시 그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였다. 라고 말했다. 손흥민에게 2021에서 22시즌은 잊을 수 없는 한 시즌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넣으면서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기 때문이다. 데뷔 이후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리면서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시즌은 아쉬웠다. 부상과 함께 컨디션 저하로 경기력이 떨어졌다. 총 47경기 동안 14골 6도움에 그쳤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0골 6도움으로 직전 시즌에 비해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번 시즌이 중요했다.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이 떠나면서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팀의 주장을 맡은 손흥민은 시즌 극초반에는 이타적인 팀플레이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면서 달라졌다. 총 8경기서 6골로 시즌 초반 뜨거운 득점 감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시즌의 부진을 떨쳐냈다는 점에서 손흥민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할릭은 지난 시즌 부진에도 그가 경기력을 잃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게 해서 기쁘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흥민은 폭발적인 득점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썼다. 바로 유럽 통산 200호 골이다. 2008년 함부르크 유니폼을 입고 유럽 무대에 진출한 손흥민은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2021년 1월 유럽 무대 개인 통산 150호 골 기록을 달성했고, 지난 리버풀전에서 200호 골을 터뜨렸다. 2. 토트넘 첫 비상 걸렸다. 손흥민도 아픈데, 백업 WF 훈련 중 부상으로 최소 2개월 결장. 토트넘 후스퍼에 부상 악재가 발생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5일, 한국 시간, 토트넘의 윙어 마노르 솔로몬이 반월판 연골이 찢어져 장기간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그는 훈련 중 무릎 부상을 입었고, 적어도 2달은 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6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마카비 페타티크바에서 유스 생활을 보낸 뒤 2016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2019년 샤흐타르 도네츠크 유니폼을 입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당시 주전으로 뛰며 좋은 인상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이적이 불가피했다. 새로운 행선지는 풀럼이었다. 지난해 여름 솔로몬은 국제축구연맹의 우크라이나 리그 소속 선수와 관련된 특별 규정으로 자유계약, FA, 상태가 됐고, 풀럼과 1년 계약을 맺었다. 시즌 초반 무릎 부상으로 장기 결장했지만, 1월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미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 로테이션 자원으로 간간히 경기에 나서 4골을 기록했다. 풀럼과의 계약이 끝나면서 토트넘이 접근했다. 솔로몬은 샤흐타르와 2023년 12월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피파 규정으로 인해 올여름에도 FA 상태였다. 이에 토트넘은 이적료 없이 솔로몬을 영입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샤흐타르 측은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토트넘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솔로몬은 주전보다는 백업 자원으로서 토트넘에 합류했다. 이미 좌측 윙포워드 포지션엔 손흥민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흥민이 최근 최전방 자리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좌측 윙포워드에 솔로몬이 낙점받았다. 특히 지난 벌리전 솔로몬은 손흥민에게 이번이 도움을 올리며 해트트릭을 돕기도 했다.
지난 아스널, 리버풀전엔 교체로 나와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다. 솔로몬은 점차 많은 시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손흥민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지난 아스널전에 이어 리버풀전에서도 이른 시간 교체 아웃됐다. 교체 이후 사타구니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며 일그러진 표정이 공개되기도 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지난 3일 손흥민과 매디슨이 지난주에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교체되지 않았다면 리버풀전 출전은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 종료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100%가 아니었다. 어제 그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했고 하려고 했다. 90분 풀타임을 소화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려고 했다. 그는 전방에서 팀을 이끌었고 압박을 펼쳤다. 훌륭한 주장의 역할을 했다. 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따라서 솔로몬이 손흥민을 대신해 경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솔로몬이 장기 부상을 입게 되면서 손흥민에게 더욱 부담이 생겼다. 토트넘은 이미 브레넌 존슨과 이반 페리시치까지 부상을 입어 사실상 좌측 윙포워드로 뛸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뿐이다. 대안은 단 한 가지다. 지난 리버풀전 출전했던 2003년생 공격수 알레오 벨리스, 2005년생 제이미 돈니 등을 투입해 히샬리송과 함께 공격 라인을 꾸리는 방법이다. 혹은 U23팀에서 활약 중인 주드 순섭배를 콜업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3명의 선수 모두 아직 어린 유망주이기 때문에 손흥민을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3. 황선홍호의 우즈베키스탄마저 잡아내면서 마지막 숙명의 한일전 결승에 나서게 됐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은 4일 오후 9시 이하 한국 시간 중국 항저우의 황농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4강 우즈베키스탄과 맞대결서 정우영의 멀티골을 앞세워 2에서 1로 승리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은 조별리그 3전 전승을 포함해서 16강 키르기스스탄 5에서 1승, 8강서 중국을 2에서 0으로 제압한 데 이어 강력한 우승 후보 우즈벡마저 힘으로 제대로 제압하면서 연속 우승을 향한 길을 열었다. 결승 상대는 숙적인 일본. 일본은 8강서 북한을 2에서 1로 넘은 데 이어서 4강서 이란을 잡고 올라온 홍콩의 4에서 0 대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선착했다. 앞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에서도 만났지만 한국이 2에서 1로 금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한국은 4-2-3의 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조영욱이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렸고 정우영 이강인 엄원상이 공격 2선을 꾸렸다. 백승호 홍현석이 중원을 채웠고 설영우 이한범 박진섭 황재원이 포백을 구성했다. 골문은 골키퍼 이광현이 지켰다. 황선홍 감독은 중국전서 선발에 제외했던 핵심 라인 정우영 이강인 엄원상을 총가동하면서 빠른 승부를 노렸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적중했다. 전반 5분 선제골이 터졌다. 이강인이 프리킥 상황에서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했고 엄원상이 이를 받아 쇄도하는 정우영에게 패스했다. 정우영은 실수 없이 공을 밀어넣었다. 선제골을 넣고 나서 우즈벡이 공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라인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공세에 나섰다. 반면 한국은 무리한 힘싸움보다는 영리하게 후방을 노렸다. 전반 8분 이강인은 날카로운 패스로 조영욱을 보고 찌르면서 쾌조의 컨디션을 과시했다. 차츰 우즈벡 선수들이 거칠게 나서기 시작했다. 전반 13분 휘슬이 부러진 상황에서 우즈벡 선수가 한국 선수로 슈팅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전반 20분 우즈벡은 후방에서 올라온 크로스로 좋은 찬스를 잡았으나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점점 우즈벡이 강공을 펼치기 시작했다. 전반 24분 코너킥 상황에서 위협적인 공격을 이어가던 우즈벡은 차츰 공세를 강화했다. 전반 26분 위협적인 프리킥 상황에서 10번 잘롤리디노프가 직접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반 27분 잘롤리디노프가 거친 경기로 인해서 옐로 카드로 경고를 받았다.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한국은 잠시 기세가 눌렸지만 차츰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강인과 엄원상의 개인기를 살려
한국이 차츰 다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한국은 다시 전반 38분 앞서가기 시작했다. 수비수 이한범이 니어포스트 안에서 뛰면서 상대를 괴롭혔다. 이어 흘러나온 공을 이강인이 올리고 백승호가 헤더 안으로 넣었다. 이한범의 움직임에 시선이 팔린 우즈벡이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정우영이 기회를 잡아 마무리하면서 그대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제역전골 이후 우즈벡은 더욱 거칠게 나왔다. 전반 41분 우즈벡은 이강인에게 팔꿈치를 쓰면서 거칠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반 43분 홍현석의 페이크 모션으로 기회를 잡아 코너킥까지 얻으면서 계속 기회를 얻어갔다. 전반 내내 비슷한 흐름이었다. 우즈벡은 거친 플레이 이후 세트피스로 동점골을 노렸다. 전반은 그대로 2에서 1로 앞선 채 마무리됐다. 우즈벡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16번 나킴조노프 대신 노르차예프를 투입하면서 수비진의 변화를 줬다. 전반과 마찬가지로 우즈벡 선수들은 거친 몸싸움을 통해 한국 선수들을 괴롭혔다. 판정도 아쉬웠다. 후반 9분 박진섭이 코시모프를 막는 과정에서는 바로 옐로와 위협적인 위치서 프리킥이 주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후반 12분 계속 거친 플레이를 펼치던 우즈벡에 다보로노프가 옐로카드를 받기도 했다. 황선홍 감독은 더 멀리 봤다. 후반 14분 이강인 정우영을 빼고 정우영과 송민규를 교체 투입했다. 선수의 체력 안배를 위한 선택. 후반 17분 우즈벡의 율다셰프는 엄원상을 향한 무리한 백태클로 옐로카드 경고를 받았다. 우즈벡의 엄원상을 향한 무모한 반칙이 이어졌다. 결국 후반 20분 황선홍 감독은 엄원상 대신 안재준을 교체 투입했다. 점점 거칠어지는 분위기에서 마침내 퇴장이 나왔다. 후반 27분 브리에프가 백승호의 패스를 받아 침투하던 조영욱에게 무모한 태클을 가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다. 이어지는 프리킥에서는 홍현석이 직접 골문을 노렸지만 무산됐다. 10명이 뛰게 된 우즈벡은 후반 30분 선제골의 주인공 잘롤리디노프를 빼고 삼시에프를 투입하면서 포메이션에 변화를 줬다.